안녕하세요. UX 개선 필살기 커맨드 AB 발표를 맡게 된 크로키닷컴 데이터 분석가 임광빈입니다. 저희 크로키닷컴은 현재 여성 쇼핑몰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그재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놓은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그재그에서 어떤 AB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공은 이제 통계학 전공을 했고 OPGG라는 스타트업에서 2017년에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스타트업 e스포츠 관련 스타트업도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인 쿠키닷컴까지 오게 됐습니다. 스타트업만 4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경험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잘 정제된 데이터부터 약간 백엔드 개발자 없이 처음부터 혼자 적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새 취미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건데요. 이게 뭔 소리냐, 그게 왜 취미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발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개발로 하면서 그냥 킬링 타임을 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개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저희 회사가 그 스파크를 쓰다 보니까 스칼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고요. 시간 아주 잘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그재그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에게 최고의 유저 경험을 선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UX 하는 게 그 UX가 그럼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모든 경험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그재그 앱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그재그 앱에서 뭐 홈에서 어떤 상품을 클릭해 볼 수도 있고 그 상품이 로딩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뭐 검색이 엄청 빠르거나 편리하거나 그 모든 좋은 나쁜 경험들을 전부 UX라고 하고요. 따라서 그래서 UX를 개선한다는 것은 앱의 UI 혹은 사용성 등을 개선을 통해서 유저가 앱을 이용할 때 최고의 유저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UX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그재그 팀 내에서 이런 UX 데이터 분석들을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그재그 내에서 A/B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UX팀의 기능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 UX팀은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2주에서 3주 단위로 기능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이클, 그 전반적인 사이클을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주제 선정인데 유저 인터뷰나 내부 서베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앱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게 불편한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주제를 해당 이터레이션 내에서 할지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킥오프와 아이데이션. 주제 선정에서 선택된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할지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은 기존 UI 사용성 분석, 예를 들면 뭐 내가 검색창을 개선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검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존 UI 사용성 분석이고요. 아니면 이제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도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연관 검색어를 제공하고 싶다, 추천 검색어를 제공하고 싶다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잡는 거, 그것도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선안이 나왔을 때 그 아이데이션 과정에서 어떤 개선안이 나오겠죠. 그 나온 개선안을 어떻게 성과 평가할 것이냐, 그런 성과 지표를 수립하는 것도 이 아이데이션 단계에 이루어지고, 또 어떤 테스트가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UI가 바뀜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져서 유저가 빠져나갈 수 있고, 뭐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다 이 단계에서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디자인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개선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세요. 네, 약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네 번째로는 개발이 되는데, 이제 나온 디자인을 기반으로 앱과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개발하는 단계에서 또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분석할 때 사용할 로그와 A/B 테스트 세팅을 하게 돼요.
나중에 A/B 테스트 세팅이 뭐냐는 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A/B 테스트인데 앱과 서버가 배포가 되고 A/B 테스트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A/B 테스트가 시작됐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A/B 테스트가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테스트 만기일이 되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거를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돼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이제 프로덕트에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럼 이제 프로덕트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또 A/B 테스트가 또 뭐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앱이나 웹페이지 뭐 어떤 어플이 될 수도 있겠죠. 화면 UI나 어떤 기능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어떤 개선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실험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전반적인 이런 쭉한 이터레이션에서 A/B 테스트만 싹 뽑아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왜 제목이 필살기 커맨드야? 왜 제목이 필살기 커맨드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오락실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조이스틱하고 각 키가 A, B, C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오락실 가서 놀던 그때 생각이 나서 이 네이밍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근데 그래서 이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A/B 테스트가 UX 개선을 마무리 짓는 일종의 필살기 커맨드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 그 개선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PM, 디자이너, 백엔드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등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노력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게 A/B 테스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안이 나왔을 때 해당 개선안이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즉 개선안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게 가장 최악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명확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개선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시작 전에 해야 될 거, A/B 테스트가 시작 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해야 될 거는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해야 되는 성과 지표와 테스트 설계, 그리고 또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되는 화면 로그 설계가 있고요. 시작 후에 해야 될 것은 데이터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성과 지표 설계입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유저가 검색이 불편하다, 혹은 유저가 좀 더 검색을 만들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제 그 주제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해당 문제를 인터뷰했을 때 검색 UI가 너무 불편해요, 검색이 너무 위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대조군 대비 대조군과 테스트 A군, 테스트 B군 각각 이제 상중하단 이런 식으로 UI를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거를 하는 목적이 검색이 불편함을 없애고 검색량을 늘리고 싶은 게 주 목적이잖아요, 현재 테스트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검색량이 늘었는지 봐야 되고, 이 불편함이 해소됨으로써 개선된 검색창을 이용한 유저들의 실제로 다시 앱에 재방문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 성과지표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이 태스크에서 성과지표 해야 되는 게 검색량하고 그 유저의 재방문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키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테스트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산으로 간다고 하죠. 진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도 체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유저가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아니면 이거 말고 해당 검색에 영향을 받는 다른 화면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성과 지표를 잡으면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성과 지표를 잡았다면 2단계 테스트 설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테스트 설계를 할 때 어떤 유저를 대상으로 할 건지, 대조군과 테스트군을 어떤 규모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해당 예시 케이스, 즉 검색창 UI를 나눈다는 그 케이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검색 자체가 중점적인 피처이기 때문에
상품 검색을 활용한 유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썼던 애들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를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체 그냥 다 한다든지, 이런 특정 조건을 정해야 하고요. 이런 특정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럼 대조군하고 A, B를 어떤 비율로 나눌 거야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클 것 같으니 유저가 10이 있다면 8은 변경하지 않고 나머지 2를 가지고 반반 나눠서 뭐 8대 1대 1이겠죠. 각각 A군, B군에 할당을 해서 테스트를 하자가 될 수 있고, 아 이거 사이드 이펙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433으로 나눠서 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규모와 그 조건들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저희 지그재그 그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해 주신 그 A/B 테스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테스트 설계를 넘기면 자동으로 유저 아이디가 적재가 되는데요.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S3에 적재가 되고 그 S3는 아테나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계되면 랜덤하게 쌓아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특정 유저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특정 유저의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만들어서 직접 그 시스템에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어 넣게 되면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테스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데이터 분석가가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설계가 끝나고 나면 3단계는 로그 설계인데요. 해당 태스크는 UI 개선 태스크이기 때문에 바뀐 UI에 대해서 로그를 잘 심어줘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는 유저 아이디로 봐도 되는데 그냥 좀 더 명확하고 편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상중하로 검색창이 배치가 된다고 했을 때 검색창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에 대한 로그 이름은 find product로 하겠다.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뭐 서치 굿즈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로그를 설계를 하고 그 뒤에 파라미터를 뭘 붙일지, 뭐 상단에는 탑, 중단에는 미들, 하단에는 바텀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유저 로그를 쌓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검색량을 볼 수 있을 때도 이 로그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로그를 잘 설계해서 넣어줘야 나중에 성과 분석할 때 좀 매끄럽게 성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련의 다 작업들 1, 2, 3단계의 작업들을 그 테스트가 시작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잘 되는지 확인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테스트 시작 전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잠깐 리마인드 하자면 뭐 성과 지표 설계, 뭐 그 테스트 군 설계, 그리고 로그 설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끝나고 나면 데이터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3단계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앱과 서버가 이제 배포가 됐고 A/B 테스트도 배포가 됐을 거예요. 저희 지그재그 UX 팀에서는 이제 보통 3주 정도 A/B 테스트를 하는데요. 도중에 유저 이탈이 많거나 사이드 이펙트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성과가 좋아서 조기에 테스트를 종료해도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러면 테스트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 저희가 데이터를 리데시를 통해서 그 시각화를 해가지고 대시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키네시스를 통해서 S3의 데이터가 유저 로그가 적재가 되고요. 그 적재된 데이터를 EMR 클러스터에서 스파크로 잡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스파크 잡을 돌린 결과물이 다시 S3에 저장이 되는데 일종의 데이터 마트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데이터 마트. 그리고 이게 일일 배치 잡이기 때문에 그 해당 스파크 잡들은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트에 들어간 거는 리데시에 그 시각화돼서 뿌려지는 형태고요. 하루에 한 번 돌고 리데시에서 리프레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구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탈 유저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를 스톱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부터는 이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용 에어플로우인데요. 지금 현재 엄청 많이 돌아가고 밑에 더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 몇 개인지는 세보지 않았는데요. 각종 이제 KPI, A/B 테스트, 그리고 각종 데이터 처리들을 모두 에어플로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A/B 테스트 자체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마트에 적재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데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데이터를 쉬핑해 놓고요.
이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크거나 효과가 너무 얼등해서 조기 종료해도 되는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바로 프로덕트에 적용한다든지 바로 드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그래프만 봐도 효과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고요. 그 위에 두 개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왜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로 그 테스트 시작과 거의 동시에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속 보면서 테스트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괜히 그 유저들한테만 피해가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테스트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도중에 너무 효과가 좋거나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가 크거나 이렇게 됐을 때 데이터 분석을 또 하게 되는데요. 위에 대시보드에 그 네 번째만 좀 잘라서 왔어요. 위에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효과가 눈에 띄게 잘 나타난다의 좋은 예시죠. 지금 이제 B 유저군이 A 유저군이랑 C 유저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이죠. 이것도 단순 평균으로만 봐도 뭐 두세 배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두세 배 차이 난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끝나진 않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평균 비교, 통계적인 평균 비교를 테스트를 활용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B테스트군이 다른 유저군에 비해서 검색 쿼리 수가 2배 높았다. 혹은 B테스트군이 검색창을 이용한 유저의 복귀율이 다른 테스트군에 비해서 한 60%더 많았다. 이런 간단한 집계, 뭐 평균 이런 것들을 일단 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쪽 방향으로 더 드릴다운하는 방식으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B 테스트군이 더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인가를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냥 100에서 200으로 높아졌는데 2배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검색 쿼리 수가 전체 100이었는데 뭐 200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래서 평균 기법들을 보통 이제 활용을 하는데 뭐 규모도 많이 늘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분산 분석이나 T-테스트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뭐 통계적으로 뭐 이게 유의미한지 안 한지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각 그 해당 예시 태스크를 들면 각 집단의 검색수와 검색수의 평균 차이를 분산 분석을 해본 결과 B테스트군이 다른 유저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검색수가 높았고 또 이제 재방문 비율을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B테스트군이 되게 높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를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덕트에 적용할지 말지를 이제 PM이나 PL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돼요. 성공했을 때는 기능 배포를 언제 할지 또 미약하게나마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클릭 뭐 영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나온 피드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용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나가자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A/B 테스트의 구조를 걷어내야 되고 실제 정식 앱으로 기능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정을 또 따로 잡아요. 프로덕트에 적용할 일정을. 이렇게 성공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기능 배포가 나가게 되고 실패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왜 실패했는지 해당 접근 방식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요. 실패 사례들을 좀 쌓아놔요. 뭐 예를 들면 그 검색창을 그 위치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뭐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아놓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해당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그 검색창 자체를 움직이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 근데 다른 프로젝트에서 검색창을 또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계속 쌓이다 보면 최적의 이제 테스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 해당 테스트들을 DB화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뭐 성공하면 바로 배포가 되고 뭐 이런 식의 큰 프로세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지그재그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유저분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경험들, 진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회사 약간 채용 홍보인데요. 저희가 요새 사람을 엄청 많이 뽑고 있어요. 거의 IT 직군 관련해서는 전 직군 채용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뭐 가릴 것 없이 데이터가 달려있는 직군들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되고, 윗짤방은 이제 동료가 되라인데요. 진짜 데이터 하시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career.지그재그.kr로 들어오시면 어떤 직군이 어떻게 열려 있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